자, 이번에는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한번 볼게요. 표시에 관한 등기. 제 4장이죠. 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걸까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표시의 등기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내용에 따른 분류를 쭉 보게 되면 변경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가 있었고 말소 등기가 있었고요. 회복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가 있다?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죠? 멸실 등기가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표제부에 하는 거. 표제부에 하는 게 바로 멸실 등기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멸실 등기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말소 회복 등기하고 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갑구하고 을구에 등기를 할 때 갑구와 을구에 하는 거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구에다 한다라고 해당 구에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해당 구에다가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변경과 경정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갑구하고 무엇? 갑구와 을구를 변경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하는 등기를 권리의 등기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권리의 무엇이라고 한다? 권리의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멸실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한다 그랬어요?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표시의 등기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제부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어떠한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표시에 관한 등기의 특징은 첫 번째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두 번째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 단독 신청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자, 의무가 있다 그랬죠?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독 신청, 표제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존재하지 않냐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제부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대장부터 먼저 무엇이 되고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첨부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표제부니까 언제나 어떠한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표제부에 하는 등기의 무엇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 특징이고 여섯 번째 하나 더. 종전의 등기 사항. 종전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종전의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말소 표시를 해라 이겁니다. 말소 표시를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주소 자체가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 그럼 종전의 등기 사항은 전이죠. 요거 말소 표시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봅니다. 교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다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변경 등기라고 하잖아.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변경인데요. 이때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이거죠.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 돼야 돼요? 후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 크게 두 가지더라 이겁니다.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와 갑구와 어디에? 갑구와 을구에 기록하는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권리의 등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제부에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의 무엇이다? 표시를 무엇하는 것?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의 무엇이다? 변경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그러니까 카페를 보게 되면 간혹가다 카페 들어가서 보면 등기법 어렵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왜 어렵냐면은 체계를 잡지 않고 그냥 책만 읽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큰 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책만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등기법은 서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법의 어떠한 물권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크게 보라는 거죠. 큰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줄기만 보지 말고 큰 나무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책만 이렇게 읽다 보면 읽을 때는 뭐 읽어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쉽게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표시라고 써 있어요. 그 토지 표시는 무엇을 의미할까? 토지 표시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표시는 무엇을 의미한다? 소재.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무엇이다? 면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9페이지 됐고요. 그럼 이제 토지의 표시의 변경 여기 가면 돼요. 몇 월 이내 해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러한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앞에서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그렇죠. 단독 신청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원칙은 단독인데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가 있죠.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 이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하고 또 하나 어떤 경우? 불부합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때 직권 등기할 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여기 보시면은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의 표시의 변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면적의 증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여기서 면적의 증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폐쇄 등기 기록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지를 무엇하는 경우에 토지를 분필하는 경우, 두 번째는 토지를 무엇하는 경우 합필하는 경우,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합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분필은 어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 토지가 있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기록에서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등기 기록이 개설이 되는 거죠. 얘가 지번이 1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에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필지마다 하나의 공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등기 기록을 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합필은 반대죠. 분필의 반대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등기에서는 합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의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무슨 등기를 하면 되고,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변경 등기를 하면 되겠고,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한다? B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합병은 뭘까요? 합병은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똑같이 그릴까요? 위에 거하고 이렇게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합필은 요게 합필이에요. A를 분필해서 B로 합치는 거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그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그 얘는 무슨 등기를 하면 돼?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얘는 면적이 늘어났네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무슨 등기를 하면 된다?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합필에 무엇이 합필에? 합필 등기에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합필 등기에 뭐가 있어요? 합필 등기에 제한 사유가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제가 지적 파트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제한, 여기에 합필 등기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합필 등기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합필 등기에 특례에 대한 규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공간정보의 구축 및 법률이 좀 길죠?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병을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서 먼저 무엇을 하고 나서 합병을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 몇 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어떠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합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합병을 마친 후 합필 등기 전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합병의 제한 사유에 걸렸다 이거예요. 즉 소유자가 달라졌다라든지 어느 한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예요.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로서 무엇을 해주겠다? 합의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토지의 표시의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있죠. 멸실 등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멸실 등기, 토지의 멸실이 있죠. 토지의 멸실인데 여기 토지의 멸실을 여기다 쓸까요? 이거는 이 토지 멸실 등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멸실 등기는 토지 건물 그냥 하나로 다 묶어 버릴게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복습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대부분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실 등기예요. 그럼 멸실됐으니까 부동산이 멸실됐으니까 등기 기록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등기 기록은 무엇을 해야 된다?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 어떤 경우는 폐쇄하지 않아도 돼요?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여기서는 뭐만 끄집어내면 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만 없애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전부이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하니까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 이렇게 되겠죠. 이때 토지가 멸실될 수 있죠. 토지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은 두 가지예요. 건물이 멸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도 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부존재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누가 가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단독으로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존재 건물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신청의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멸실 등기 끝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131페이지에 보면 멸실 등기 쭉 나오죠. 제가 설명한 것 쭉 다 있습니다. 이때는 어찌됐든 멸실이 되면 멸실을 증명하는 걸 첨부를 해야 돼요. 대장을 첨부한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건물이 나옵니다. 자, 건물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건물의 표시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다 쫓아가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건물의 합병 제한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 그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건물의 면적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세 가지만 볼게요. 분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분할이 있고 합병.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고 분할하고 합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할하고 합병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할은 토지의 분필이랑 같고요. 여기서 합병은 토지 합필이랑 같고 분합은 여기에 합병이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할은 이런 거죠.
A 등기 기록에 일반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었죠. A의 이 부속 건물을 분필을 해서 B 건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속 건물이 뛰어나갔죠. 밖으로 나갔으니까 A 등기 기록에서는 무슨 등기를 하면 되고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부속 건물이 이제 하나의 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하면 된다? 그렇죠. 등기 기록을 개설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병은 분할의 반대가 되는 거죠. A 건물이 있고 여기에 B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B의 건물을 A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B의 건물을 A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하면 되고 등기 기록을 폐쇄하면 되는 거고 얘는 부속 건물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는 부속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등기? 변경 등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합은 뭐냐? 분합은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A고 이쪽은 B가 되는 거예요. A의 부속 건물을 B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 A의 부속 건물이 나갔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등기를 하면 돼? 여기서는 변경 등기를 하면 되겠고 B는 건물에 부속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등기를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설과 폐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의 합병 제한은 똑같아요. 토지하고. 건물의 멸실 등기도 설명해 드렸고요. 대지권의 변경 등기. 다음 134페이지 보시면 대지권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이내 해야 되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교재엔 써 있지 않는데 그런 거 대지권이 새롭게 어떠한 발생했다라든지 변경이 됐다라든지 소멸이 됐을 때 하는 거야. 이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는 1월 이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경정 등기가 있습니다. 경정 등기가 있는데 경정 등기. 자, 경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경정 등기는 우리 요약집의 경정 등기는 권리의 경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제부의 경정, 권리의 경정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여기서는 자 볼게요. 자,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했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이다라고 하는데 경정등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정등기의 무엇에 대한 거? 요건에 대한 거. 첫 번째, 등기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착오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빠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빠진 부분은 이제 유루가 있었다라고 하죠. 빠진 부분. 두 번째,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사항에 무엇이 돼야 된다? 등기사항의 일부여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얘가 일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전부가 되면 이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원시적 불일치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이면 변경등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불일치의 원인은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일치의 원인은 불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신청 착오냐 아니면은 등기관의 과실이냐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됐나요? 다섯 번째, 시정을 하는데 시정을 언제 하는 거냐면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완료 전이라고 하면 이거 경정이 대상이 되지 않고 정정이에요, 그냥. 됐죠? 여섯 번째로 경정을 한 후에는 동일성을 그대로 무엇해야 된다?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안 돼요. 법인을 비법인으로 경정한다든지 지목을 그래서 권리자 A를 갑을 을로 경정한다든지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이 부분 하나 체크해서 봐야 되겠죠. 등기관이 만약에 과실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 돼요? 직권 경정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과거의 등기법상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법이 이제 개정된 지가 좀 됐죠? 직권으로 경정할 때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첨부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어떻게 주등기 형식으로만 경정을 하게 됩니다. 주등기란다. 딴 생각을 했어요.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정을 했죠. 경정을 한 후에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모르니까. 그죠? 권리자 의무자에게 경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권리자 의무자가 몇 명이다? 여러 명이에요. 다수일 때는 1인에게만 통지해줍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저는 다 통지. X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한 것을 직권으로 경정했다면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도 통지하더라. 이게 직권 경정 등기의 무엇이다? 특징이에요. 됐나요? 멸실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가죠. 표지에 부여하는 거니까. 얘는 직권 경정 부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은 언제나 무엇으로 가요? 언제나 얘는 주등기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무엇이냐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6페이지로 보시면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경정해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갑으로 돼야 될 것이 을로 된다. 절대 경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갑과 을의 공동 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 소유로도 안 됩니다. 왜?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예시에서 소유권의 경정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정, 그 두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뒤에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 요거는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설명해 드렸나요? 이거 패스해야 돼요. 이 부분 어디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 부분 여기서 설명해 드렸잖아. 등기필 정보를 무엇하는 부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쪽에서 권리자를 무엇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하는 부분 쪽에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협의 분할에 의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상속인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는 거죠.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있었는데 A가 사망했으니까 BCD로 상속되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BCD로. 이 경우에 그 등기 원인은 무엇이 된다? 상속이 돼요. 원인 일자는 당연히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무엇이다? 사망일이 되겠죠.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무엇을 한다? 상속을 합니다.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합니다. 이때는 등기를 어떤 등기를 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고 형식은 어떻게? 부기 등기로 가고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이때 원인은 무엇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무엇을 써야 돼요? 협의분할일을 써줘야 돼요. 원인 일자는 협의분할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표시에 관한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쪽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